안녕하세요. 저희는 Removal of Cardamom from Public Smoking Area Soil Using Indoor Plants and Electronical Grounding에 대해 발표할 모민주 신주환입니다. 목차는 위와 같습니다. 저희의 발표 방향을 4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접지 적용을 통한 식물의 생육 정도, 토양 내 유기물 함량 분석, 식물의 카드뮴 농도 분석, 마지막으로 미생물의 메타제노믹스 분석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논문은 식물 재배 및 전기적 접지를 적용하여 토양 내 카드뮴 농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식내 식물의 생육 활성화가 중금속 제거에 적용될 수 있는지, 또한 식물의 전기적 접지 적용을 통한 식물의 생장과 토양, 식물의 미생물 군집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양의 TOC 분석 및 메타제노믹스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저희는 식물의 생장에 전기적 접지라는 추가적인 요소를 접목시켰을 때의 생장 변화까지만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참고한 논문 정리를 주된 발표 내용으로 하되 저희가 진행했던 실험의 결과도 덧붙여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논문의 서론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면, 본 실험에서는 피겨 1과 같이 야외 흡연구역에 토양을 채취한 뒤 식물의 토양으로 사용하였으며, 화분을 제작한 뒤 식물 재배 및 전기적 접지를 적용하여 토양 내의 카드뮴 농도의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화분은 5cm 길이의 나무 받침대로 지면으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설계한 실험 환경에서의 접지 저항은 화분 토양과 주변 접지 기준점인 상수도관 사이를 접지 저항계로 측정한 결과 1000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은 사철나무를 사용하였으며 전기적 접지를 적용한 화분 같은 경우에는 피겨2와 같이 전극으로 카본 펠트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였습니다. 접지 화분에 사용한 카본 펠트는 실험에 사용되기 전 잔존할 수 있는 중금속 제거를 위해 50% 메틸 알코올에 담가 1시간 동안 50도에서 가열하여 교반 후 증류수로 1시간 동안 90도에서 가열한 뒤 이어서 3% 하이드로클로릭 액시드로 5시간 동안 90도에서 가열하고 최종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하여 12시간 동안 세척한 뒤 전극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세척을 거친 카본 펠트는 스테인리스 판으로 고정한 뒤 악어 집게를 이용하여 전선과 연결하였고, 모든 접합 부위는 납땜을 통해 연결하였으며, 악어 집게는 부식 방지를 위해 에폭시 레진을 도포하여 실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작한 화분에는 일정량의 빛을 매일 16시간 동안 동일하게 조사하였으며, 급수는 3일 간격으로 증류수 300ml씩을 진행하여 토양 및 카본 펠트가 마르지 않게 유지하였습니다. 위 논문에서는 식물의 전기적 접지 적용 유무에 따른 식물의 생육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 5일 간격으로 화분의 토양 표면으로부터 식물 줄기의 길이를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토양 시료내 총 유기물 함량은 NICEM에서 월키 블랙법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이는 토양 시료의 1N에 K2CR2 57 용액과 황산을 가하여 반응한 뒤 이어서 증류수와 페리온 솔루션을 넣은 후 0.5N의 FeSO4를 적정하였습니다. 위 계산법은 PPT사항에 나와 있는 오가닉 카본 계산식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양 시료 및 식물 시료 내의 카드뮴 농도 분석은 HMCC에서 진행하였으며, 건조하여 분쇄한 시료의 카드뮴 농도를 측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분 내 토양 1kg을 기준으로 카드뮴 농도를 총 함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실험에 사용한 토양 시료는 강낭콩 재배가 끝난 화분에서 채취하였으며, 대조군으로 사용된 토양 시료는 피겨 1에서 최초 채취하여 보관한 흡연장 토양을 18 사이즈 메쉬로 걸러 이물질을 제거하였습니다. 토양 및 식물 시료의 건조 시료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화분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18 사이즈 메쉬로 걸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식물 시료를 60도의 드라이 오븐에서 72시간 동안 건조하여 100 사이즈 메쉬로 걸러 이물질을 제거하여 건조 시료를 만들었습니다. 메타제노믹스 분석을 하기 위해
토양 시료의 16SrRNA 유전자의 다양한 종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시료의 미생물 군집 종류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시퀀싱, 기노싱, 텍스노미 애널리시스, 다이버시티 애널리시스 순서로 종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시퀀싱은 2X300을 이용하였으며 디멀티플렉싱 과정을 거친 뒤 여러 샘플을 풀링하여 한 번에 시퀀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 풀링된 데이터는 각각의 샘플로 나누는 작업을 통해 퀄리티 컨트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디노신 단계에서는 어댑터 트리밍과 퀄리티 트리밍을 진행하였고 리드의 에러 수정을 거쳐 캐러믹 시퀀스를 제거하였습니다. 그 이후 텍사노믹 분석 단계에서는 클래시페이션을 진행한 뒤 미토콘드리얼과 클라로플라스트 시퀀스를 제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알리그멘트를 진행하여 알파와 베타의 다이버시티를 분석하였습니다. 메타제노믹스 결과는 실바 138 리보소멀 rRNA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텍사노믹 시퀀스 클래시페이션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실험은 피겨 3를 참고해보면 감자를 이용해 수경 재배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3가지의 다른 조건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접지가 아예 없는 컨트롤, 접지만 존재하는 WO 그라운드, 마지막으로 접지에 전류를 과하는 W 그라운드를 실험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2, 3일 간격으로 250ml 증류수를 기준으로 그 증류수의 기준량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증류수를 추가하였으며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식물의 줄기 및 잎의 크기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한 결과는 시그모 플롯을 이용해 데이터를 정리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물의 생육 정도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피규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실험 30일 후 최종 줄기 길이는 정기적으로 접지를 적용한 식물의 경우 비접지 식물에 비해 48.2% 정도 더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실험의 결과 또한 접지 식물의 뿌리 개수와 길이가 비접지 식물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종 개수와 길이가 더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시인의 식물에 대한 정기적 접지는 식물에 대한 일종의 전자 비료와 같은 효과를 주어서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시료를 멀클리 블랙법을 사용하여 TOC 분석을 한 결과 토양의 총 유기물 함량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조군 토양의 경우 토양의 총 유기물 함량이 6.97%로 측정되었고 강낭콩의 정기적 접지를 적용한 화분의 경우 토양의 총 유기물 함량이 10.05%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강낭콩만 식재한 비접지 화분의 경우 토양의 총 유기물 함량이 7.75%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대조군, 비접지, 접지 식물 순으로 토양의 총 유기물 함량이 높은데 이는 식물에 가해진 전기 비료적 효과가 식물 대사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식물의 뿌리로 방출되는 삼출물 방출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토양 내의 유기물 함량 또한 증가한 것입니다. 식물 내의 평균 카드뮴 농도는 접지를 적용한 식물의 카드뮴 농도가 대조군과 비접지에 비해 각각 216.3%, 52.5%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군, 비접지, 접지 순으로 높았고 토양 내의 평균 카드뮴 농도는 그 반대인 접지, 비접지, 대조군 순으로 높은 결과값을 나타내었습니다. 식물 내의 카드뮴 농도가 높을수록 토양 내의 카드뮴 농도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접지로 인한 식물 활성도 증가가 토양 카드뮴의 식물 내로의 흡수 증가로 이어져 토양 시료의 카드뮴 농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토양에서 흡수한 식물은 목재 등과 같이 가공하여 사용하는
피토마이닝 기술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뮴은 토양 내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여 다양한 형태로 식물에 의해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식물의 대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식물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중금속은 식물의 근권부 미생물의 대사 과정을 통해 식물의 흡수가 용이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정기적 접지를 통한 식물의 생육 활성화 및 삼출물의 증가는 중금속의 흡수와 관련된 식물의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정기적 접지 식물의 근권부 미생물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군, 비접지, 접지 식물의 근권부 토양에서 발견된 미생물 종을 비율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대조군 토양의 결과 노카디오아이즈, 로다노박터 종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비접지 토양의 결과 로다노박터, 스핑고모나스 종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정기적 지면 접지 토양의 결과 로다노박터, 스핑고모나스, 노카디오아이즈 종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노카디오아이즈 종은 비접지 토양을 제외한 대조군과 접지 토양에서 발견된 식물 생장 촉진 미생물로 토양 내의 각종 오염물질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또한 토양 내의 카드뮴 이온을 황화카드뮴으로 변환하여 토양의 카드뮴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랩토마이시스 종 또한 대조군과 접지 토양에서만 발견된 미생물로 철 및 금속 이온들과 결합하여 토양 오염을 정화해주는 결합체인 사이드로포어를 생산합니다. 이처럼 토양 중금속 제거가 가능한 미생물은 토양 내의 중금속을 각종 작용기에 결합시키는 과정을 통해 독성이 낮은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흡수, 흡착, 응집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다노박터는 접지 토양에서 우세한 비율로 발견된 식물 생장 촉진 미생물로 각종 유해 중금속을 식물의 흡수가 쉬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미생물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정기적 지면 접지를 적용한 토양에서 중금속에 대한 바이오미너럴리제이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스핑고모나스 종이 접지 토양에서 5.43%, 비접지 토양에서 3.37%, 대조군 토양에서 1.82%로 접지 토양에서 가장 우세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절연된 일반적인 실내 식물 재배용 화분에 대한 정기적 접지 적용이 식물의 활성화 유도, 삼출물의 분비, 그리고 근권부 미생물의 분포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식물의 정기적 접지 적용을 하게 되면 식물의 생육 활성화를 통한 토양 내 증금속이 식물에 흡수되는 효율이 향상되며 총 유기물량도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군집도 기존보다 식물의 생장을 향상시키고 토양 내의 오염물질을 더 잘 제거할 수 있는 군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지면과 절연되어 있으며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담뱃재, 담뱃꽁초와 같은 오염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흡연장 근처 화단에 식물의 정기적 접지 적용을 하여 토양 내의 중금속 독성 감소를 유도하고 기존 식물의 생육 기반 토양 정화와 함께 전기화학적 비료 효과를 통한 식물의 생육 활성화가 유도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한 새로운 토양 오염 정화 방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식물 수종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으며 중금속 및 식물의 종에 따른 반응 및 흡수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식물 수종에 대한 접지 적용 및 생장 촉진 효과 파악,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논문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